오늘은 나랑 같이 오다난 소리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해볼 거야. 소리의 성질이란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 소리의 성질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도 한번 알아볼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통해 소리의 성질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단어는 통해 소리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한번 만화를 봐보겠습니다. 조그만 소리를 들어줄게. 어떤 물체에서 나는 소리일까? 유리봉을 두드리는 소리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지금 만화를 보신 게 소리의 성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내용 뿅 가보겠습니다. 뿅 뿅뿅뿅 1.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외웠습니다.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특징을 알아보면 스피커에 손이 먼저 대볼게요. 소리가 나지 않는 스피커에는 떨림이 없죠.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는 소리가 날 때의 떨림이 느껴져요. 그러면 소리곱새에 물 대보기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곱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소리가 나는 소리곱새에는 소리가 나는 소리곱새의 떨림 때문에 물이 튀어올릴 수 있어요. 소리가 나는 스피커와 소리곱새의 공통점. 소리가 날 때 떨림이 느껴져요. 소리마다 떨림의 세기는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면 소리곱새는 이렇게 사용해봤는데요. 소리곱새는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특징을 갖고 싶어요? 궁금해. 알아볼게요. 모양은 강철막대로 U자 모양으로 구부려 두 개의 곧은 강철막대가 서로 마주보는 모양이고요. 중앙 부분에 자루가 달려있어요. 특징! 한쪽 막대를 두드리면 다른 쪽 막대도 같이 떨리게 되어 각각의 막대에서 같은 떨림의 소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특수 스피커의 레이저처럼 조준이 쏜다. 특수 스피커의 개별과 특징. 일반적인 스피커의 소리는 사방으로 퍼지는데 한 방향으로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특수 스피커가 개발되었대요. 특수 스피커를 사용하면 100m 떨어진 곳에서도 가까이 듣는 것처럼 생생한 소리로 들을 수 있죠. 그럼 특수 스피커 이용,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만 소리가 들리게 하기. 박물관 같은 넓은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설명을 듣게 하기였습니다. 그러면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을 알아볼게요.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 소리가 나는 종이 있죠. 종이 치면 종의 떨림 때문에 소리가 나요. 날 때 소리가 나는 벌이 날개를 빠르게 움직이면 날갯짓을 떨림 때문에 소리가 나요. 근데 선생님, 저는 벌도 못 보고 종도 보러 못 가봤어요. 그래서 떨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친구들 우리 몸에도 떨림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딴딴딴 소리가 나는 목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목에 이렇게 손을 대보고 있으면요 떨림이 느껴져요.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떨림이 느껴지죠? 소리가 나는 목에 손을 대면 손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져요.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은 물체가 떨리죠. 소리가 나는 물체를 나지 않게 하는 방법. 소리가 나는 물체를 떨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빠른 날갯짓의 떨림 때문에 소리가 나. 윙윙.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으로 떨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알아봤는데요. 2로 뾰롱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뾰롱이 어떻게 하면 작은 소리나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그러면 작은 북으로 소리의 세기를 비교해보면 작은 북채로 약하게 칠 때와 세게 칠 때의 소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하게 칠 때는 작은 소리가 나죠. 그렇지만 세게 칠 때는 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북소리 크기에 따라 작은 북을 위에 올려놓은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비교해보면요. 작은 소리가 나는 좁쌀은 좁쌀이 낮게 튀어오르죠. 그렇지만 큰 소리가 날 때 좁쌀의 모습은 좁쌀이 높게 튀어와요.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다른 까닭은 북채로 작은 북을 치는 세기에 따라 북이 떨리는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작은 북을 치는 세기에 따른 북소리를 크기와 좁쌀이 튀어오르는 높이를 비교해보면 약하게 칠 때는 작은 소리가 나고 세게 칠 때는 큰 소리가 나요. 작은 북은 떨림, 작게 떨리고 크게 떨리고 좁쌀의 모습 낮게 튀어오르고 높게 튀어요. 소리의 세기를 알아보면 소리의 세기란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예요. 소리의 세기를 다르게 하는 방법. 물체가 떨리는 크기를 다르게 하죠. 물체가 크게 떨리면 큰 소리가 나고 물체가 작게 떨리면 작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스피커의 소리 조절 장치를 이용해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리의 세기를 다르게 하는 방법. 물체가 떨리는 크기를 다르게 하죠. 물체가 떨리면 큰 소리가 나고 물체가 작게 떨리면 작은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작은 소리가 큰 소리가 나는 경우는 작은 소리를 내는 경우 도서관에서 귓속말할 때 사건 이렇게 말하죠. 또 무궁화꽃이가 피었을 때 놀이에서 술래에게 다가갔을 때 이때도 살금살금 다가가야 되고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 아기가 깨지 않게 잘 자라 조용하게 좀 이렇게 불러야죠. 큰 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멀리 있는 친구에게를 이렇게 야! 이렇게 부를 때 수업 시간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이건 이거예요. 야구장에서 우리 팀을 응원할 때 화이팅! 그러면 소리 크고 작은 정도를 소리 세기라고 하며 물체가 떨리는 크기에 다르게 하면 소리 색은 달라져요. 나는 약하게 쳐서 작은 소리가 나. 나는 세게 쳐서 큰 소리가 나지. 하하하. 그러면 이렇게 3을 알아봤는데 이 2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3도 뾰롱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고싱.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는 어떻게 이용해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어떻게 이용하죠? 한번 3 알아볼게요. 악기를 이용해 소리의 높낮이를 비교해 볼게요. 펜, 플루트 간을 불면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날 때의 간의 길이를 비교하면 높은 소리가 날 때는 간의 길이가 짧아요. 그렇지만 낮은 소리가 날 때는 간의 길이가 길어요. 그럼 또 그러면 이렇게 무슨 악기죠? 펜, 플루트의 간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른 악기의 실로폰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실로폰의 음판을 치면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날 때 음판의 길이를 비교하면 낮은 소리가 날 때 음판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낮은 소리가 날 때는 이 음판의 길이가 길지만 높은 소리가 날 때는 이렇게 음판이 짧아요. 그러면 악기를 이용해 소리를 높이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 펜, 플루트를 간을 볼 때 같은 힘으로 불어야 해요. 실로폰의 음판을 같은 힘으로 쳐서 소리의 세기는 일정하게 하고 소리의 높낮이를 비교해요. 높낮이가 같은 음을 내는 악기와 높낮이가 다른 음을 내는 악기는 그러면 높이가 같은 음을 내는 악기는 북, 트라이앵글, 장구등 있지만 높이가 다른 음을 내는 악기는 피아노, 실로폰, 기타 등이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를 알아볼게요. 근데 선생님, 소리의 높낮이는 뭐예요? 소리의 높낮이란 소리의 높고 낮은 소리였어요.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내는 방법. 펜플루트나 실로폰과 같은 악기 칸이나 음관의 길이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해요. 소리의 높낮이를 이용하는 경우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강화악기는 소리의 높낮이가 다른 다양한 악기를 이용해 음악을 연주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 여러 사람이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 노래를 불러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높은 소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을 알릴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떨 때는 화재 경보등도 있고 긴급 자동차의 경보음도 있고 수영장 안전요원의 호루라기도 있어요. 만화를 한번 보시면 나는 낮은 소리가 나는 높은 소리가 나지. 소리 높고 낮은 정도의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면 악기의 간이나 음판의 길이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져요. 자,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4로 뿅뿅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로롱 잠깐만. 슈루! 여기 4가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여기다 4 소리는 무엇이 전달해야 될까요? 시를 이용해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책상에 귀를 대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듣기 소리가 크게 들려요. 한번 책상을 한번 두드려 볼까요? 들리시나요? 크게 들리죠. 소리가 커요. 소리가 책상을 통해 전달돼요. 물속에서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알아보면 파란색 식용 색소를 진하게 섞은 물속에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넣은 뒤 플라스틱 관을 넣어요. 플라스틱 관이 스피커 각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스피커의 소리가 가장 큰 곳에는 스피커를 찾을 수 있어요. 소리가 수조에 뭔가 플라스틱 관 속의 공기를 통해 전달돼요. 물질 상태에 따른 소리의 전달은 고체 철봉에 길이 대고 철봉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요. 실 전화기로 멀리 있는 친구에게 소리를 전달하죠. 땅에 귀를 대고 땅을 통해 소리를 들어요. 액체 수중 발레 선수는 수중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요. 장수부는 먼 곳에서 오는 배의 소리를 들어요. 기체는 꼬비꼬부랑 관 속의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죠. 스피커에서 울리는 떨림으로 인해 스피커의 촉볼도 흔들릴 수 있어요. 소리가 전달되는 물질을 알아보면 소리는 물질, 고체, 액체, 기체를 통해 전달돼요. 우리 생활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소리는 기체인 공기를 통해 전달되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체의 떨림이었다가 두 번째 주변의 공기의 떨림, 세 번째 소리 같은 게 되었죠. 실을 이용해야 소리를 전달하게요. 실을 이용해요. 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와, 몰랐네. 숟가락이 연결한 실을 귀에 걸고 숟가락을 두드리는 소리 듣기 예상한 것보다 소리가 크게 들리죠? 실 전화기를 만들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 한번 그러면 실험을 해볼게요. 종이컵 바닥에 누른 못으로 구멍을 뚫어요. 2. 구멍에 실을 넣어요. 3. 실을 한쪽 끝에 클립에 묶어 실이 빠지지 않도록 해요. 4. 다른 종이컵도 예를 들어서 3과 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공기의 양과 소리의 전달, 공기를 빼면 소리가 작아지죠. 통 속에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한쪽 종이컵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면 다른 쪽 종이컵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실 전화기는 실의 떨림으로 소리가 전달되고 실 전화기의 소리가 더 잘 들리게 하는 방법. 비프를 알려줄게요, 여러분한테. 실을 팽팽하게 하죠. 실의 길이를 짧게 해요. 실을 손으로 잡을 때보다 잡지 않을 때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실의 두께를 두껍게 해죠. 실에 물을 묻히거나 초를 칠해요. 오, 선생님도 이건 몰랐어요. 실에 물을 묻히거나 초를 칠하는 것. 그러면 만화를 또 보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전달해. 우리도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를 통해 전달되죠. 4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5로 뾰로롱 넘어가 볼까요? 뾰로로 뻥뿅뿅. 마이크스. 오, 소리가 나아가다 물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의 소음을 어떻게 줄일까요?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스피커에 소리 듣기. 아무것도 듣지 않고 소리 듣기. 난판을 들고 소리 듣기. 스티로폼판으로 들고 소리 듣기. 난판을 들고 소리를 듣기. 이게 제일 많네요. 제일 많고 스티로폼판으로 들고 소리 듣기가 가운데, 중간, 아무것도 듣지 않고 소리 듣기는 얘가 제일 적네요. 물체의 종류에 따라 소리를 반사하는 정도가 달라요. 소음이 생기는 까닭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이에요. 공사장의 건설기계가 움직이면서 큰 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소리의 반사를 알아보면 소리의 반사,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성질이에요. 물체의 단단한 정도에 따른 소리의 반사, 딱딱한 물체에는 소리가 잘 반사돼요. 목욕탕에서 목소리가 돌리는 것은 목소리가 딱딱한 벽에서 반사되기 때문이에요. 부드러운 물체는 소리가 흡수되어 잘 반사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소리 반사를 알아봤는데 저도 이거 언제부턴가 궁금해졌는데 소음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선생님? 궁금해요. 선생님, 그럼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나와있네요. 소음이 생기는 까닭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이에요. 공사장의 건설기가 움직이면서 큰 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경우에는 딱딱한 벽을 향해 소리가 내면 그 소리가 다시 들리고, 동굴이나 암벽으로 된 산에서 소리를 내면 잠시 뒤에 메아리가 들리죠. 이건 맞아요. 공연장 천장에 반사판으로 설치해 공연장 전체의 소리가 골고루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의 종류와 소음을 줄이는 방법. 소음은 뛰어다니는 소리, 문이 닫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청소기 소리 등이 있어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천천히 걸어다니기, 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문을 살살 닫고 문에 푹신푹신한 물질을 붙여요. 의자를 들고 이동하기, 의자의 다리에 끼우기, 음악 소리를 줄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기, 밤늦게 청소기 사용하지 않기. 우리 주변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근데 소음은 뭐예요? 소음이란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여러분들 시끄러운 소리 아시죠? 소음이 생기는 곳과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소음이 생기는 곳과 소음의 종류예요. 도로는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예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도로의 방벽 설치해 자동차의 소음이 도로 쪽으로 반사시키고 가속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를 느리게 달리도록 해요. 공사자는 건설기계 소리, 땅에 뚫는 소리 등이에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이 공사장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반사시켜요. 인도랑 확성기 소리, 피아노 소리 등이 있어요. 확성기 사용을 줄이거나 음량을 줄이고 피아노 학원의 벽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붙여요. 하늘에는 비행기 소리 등이 있죠. 도시에 멀리 떨어진 장소에 공향을 지을 수 있어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소리 세기 줄이기,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 사용하기, 소리가 반사되는 성질 등을 이용해요. 만화를 또 알아볼게요. 야호! 오, 내 소리가 다시 들려. 오, 완벽해. 소리 반사는 소리가 나아가다가 무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로 소리 반사를 이용해 소음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5까지 읽어보았어요. 이게 마지막 소리의 성질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소리의 성질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얘기를 경찰이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